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 오늘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자,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24년 7월 30일 방송. 국힘은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 세력 똘똘 뭉치자. 수구 세력 간에도 밥그릇 싸움 시작됐다. 친윤 수구 세력, 이철규 세력 대 대권 욕심, 홍준표 세력. 예. 지금 여기 제가 오늘 썸네일로 보여드린 사진은 홍준표, 그다음에 뭐 경북지사, 충남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지금 굉장히 반기를 든 사람 아닙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2017년에 자유한국당 당시에 홍준표가 당대표 할 때 같이 아주 아삼육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솥밥 동지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친윤 수구 세력, 이철규 세력과 또 대권 욕심의 홍준표 세력이 어떻게 지금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부정선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제가 부정선거 언급을 하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 꼭 밝히고 가야 된다. 요새 뭐 부정선거 떠드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고 있는데 3개월이면 다 잊어먹는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잊어먹을 때가 됐어. 하지만 우리는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번에 꼭 밝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기억을 한번 되살린다. 이런 의미에서 언급을 합니다. 예. 자통당 얘기로는 8월 15일, 이제 15일 남았죠. 예. 전후로 어떤 게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나올지 어쩔지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얘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24년 7월 30일 국힘은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 세력 똘똘 뭉치자. 수구 세력 간에도 밥그릇 싸움 시작됐다. 친윤 수구 세력 이철규 세력 대 대권 욕심 홍준표 세력. 자, 여러분 이게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최근에 어떤 사실이 밝혀졌느냐? 국적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포래. 그러니까 중국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이라고 봐야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기밀을 갖다가 빼다가 그거를 갖다가 북한에 넘겼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법상에는 이 간첩법, 쉽게 해서 간첩법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 예, 우리가 간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간첩법에 적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적국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답니다. 그 대부분의 나라, 뭐 미국이건 뭐 유럽이건 간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국의 기밀을 유출하면 그게 간첩죄로 걸린다. 이렇게 해갖고 간첩죄는 최대 형량이 사형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외국의 기밀 유출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적국에, 외국이 아니라 적국에. 그러니까 적국이라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북한에 직접 그걸 넘겨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거쳐 넘겨줬다. 뭐 중국 사람 쉽게 해서 중국 사람 뭐 필리핀 사람 뭐 또 이렇게 해갖고 북한 사람 이렇게 뭐 한 두세 다리 건너갖고 이렇게 넘겨줬다 그러면 그거는 적국에 속하지가 않는 거야. 왜? 내가 준 거는 외국에다 준 거지 적국에 준 게 아니잖아. 예. 그래서 이현종
이현정 그 논설위원이 예를 갖다 하나 든 게 뭐냐면, 그렇게 그 한 건당 무슨 뭐 150만 원인가 뭔가 좌우간 그러니까 한 건건건, 그러니까 그래서 10건이면 1,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를 갖다가 빼돌려서 넘겨주고도 어 4년형밖에 안 나왔다. 4년형밖에 그런 케이스가 있대요. 예. 4년형밖에 왜 더 이상 어떻게 그 때릴 형량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지금 그 사람은 또 4년 살고 저 풀려 나와갖고 또 자유롭게 산다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케이스가 나와갖고 한동훈이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습니까?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습니다. 최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합니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습니까? 안 해야 맞습니까? 이런 일이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질 겁니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습니까?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되었는데 무려 4건이나 발의됐다는 거예요. 그중에 3건이 더불어민주당, 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원 의원 등이 냈었죠.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입니다.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구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듭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2024년 6월 주호영 의원 등이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중재로 다스리라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로 다뤄질 수가 없다. 오직 우리나라만 외국이 아니라 그걸 적국으로 표시되고 있다. 뭐 이런 심지어는 중국도 외국으로 표시돼 있고 뭐 미국, 독일, 프랑스 말할 것도 없이 외국에다가 어떤 기밀, 국가 기밀이나 중대 사안을 갖다 넘기면 그게 바로 간첩이다. 그래갖고 최고형이 사형이랍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적국으로 돼 있다. 예. 근데 이거를 갖다 누가 막았을까요? 예? 이렇게 아니 이걸 갖다가 범죄당 자기네들이 이렇게 발의를 갖다가 4건이나 발의를 해놓고 그 중에 3건이 범죄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를 한 거래.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자기네들이 발의해놓고 자기네들이 제동을 걸어갖고 그걸 무산을 시켰을까요? 예. 누가 그랬을까? 어?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예.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레벨은 아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더 상위 레벨 아닐까? 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들, 그 범죄당의 그 평의원보다 높은 사람들, 지도부들, 어쨌든 위로 가야 그걸 깔아 뭉갤 수 있잖아요. 뭐 밑에서 깔아 뭉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동훈이 이걸 올렸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글을 올렸느냐?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곽충건 의원에게 오늘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한 동료 시민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차별과 막말이 일상화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함께 막아주십시오. 네, 이거 여러분 지금 그 최민희가 지금 뭐 그 방송통신 국회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유사일에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을 갖다 심의 중에 있잖아요. 그 이진숙. 그런데 여태까지 그 장관급 아닙니까? 그 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급 또 위원장 이렇게 그 심의를 하면서
하루나 이틀이 맥시멈이라는 거야. 하루 내지 이틀. 근데 이번에 최민희가 이걸 갖다가 말도 안 되게 4일 동안 어, 4일 동안 이걸 갖다가 뭐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고 결국은 청문회는 그 불발됐습니다. 채택을 갖다가 안 해줬습니다. 범죄당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려면 왜 그거를 한 거야 도대체? 그리고 청문회 내나 무슨 얘기가 했나? 그 법카. 법카를 갖다가 왜 이렇게 썼냐 저렇게 썼냐? 그 법카 갖고 물건 느리지라고 사의를 갖다가 무슨 현장 감사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온갖 사람 다 불러다가 온갖 그 창피를 주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지금 누구하고 이게 충돌이 됐냐? 박충건이라고 그 탈북하신 분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물론 국민의 소속 국회의원이죠. 박충건 의원. 박충건 의원이 이게 무슨 인민재판 하듯이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게 정말 맞냐? 이게 민주주의 사고에서 정말 맞느냐? 이건 완전 인민재판이다. 왜? 아니 이게 말도 안 되게 4일 동안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어떻게든지 면박을 주고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박충건 의원이 참다 못해갖고 이게 정말 민주적이냐 이거 인민재판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랬더니 그 최민희 정말 사람은 이 관상은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 관상 그 뭐야 나이 40이면은 자기 인생과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최민희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 이제 탈북하신 그분한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아니 이게 말이 나 되는 거예요. 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그걸 갖다가 너희는 이 뭐야 공산국가 쉽게 해서 그 왕정 비슷한 전체주의 국가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느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예. 아니 지금 그 범죄당 그 선거하는 거 보세요. 조국당 당대표를 뽑는데 99%가 나와. 아니 이게 북한도요. 북한도 이 김정은 추대하고 이럴 때 그 100% 아닙니다. 99%안 됩니다. 예. 99% 하면 욕 먹을까 봐 일부러 이렇게 좀 무효표도 만들고 반대표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갖고 걔도 99%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99% 다들 비웃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조국당이 이번에 당대표를 갖다가 조국으로 선출하면서 99% 찬성을 했어요. 아니 이게 전체주의지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예. 아니 그리고 지금 한참 지금 진행 중인 그 이재명의 그 범죄당 보세요. 이재명의 그 지지율이 다 90%가 넘어 투표율이.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 투표한 사람은 31%밖에 안 된대. 뭐 당원이 뭐 250만이다 맨날 떵떵 책임 당원이 250만이다 큰 소리 빵빵빵 그렇게 쳐왔는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250만 명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0%만 투표하더라 이거야. 이게 무슨 놈의 그 민주주의입니까? 지금 범죄당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놈의 민주주의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어디서 해야 돼? 그 취민이 잘 들어라. 내가 컨설팅 해준다. 불쌍해서. 이 말을 갖다가 어디서 해야 되느냐? 니네 범죄당에서 해야 돼.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민주주의냐? 이게 90% 이상 그걸 갖다가 한 사람을 갖다가 이게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아니 압도적 우리가 얘기하는 63% 있잖아요. 이번에 한동훈이 받은 63%.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다. 압도적인 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90%면 이건 압도적이 아닙니다. 압도적이 아니라 이건 공산주의죠. 예?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완전히. 예. 자, 그걸 갖다가 범죄당한테 가서 해야지 탈북하신 분한테 이걸 갖다가 무슨 전체주의에서 하다니까 민주주의를 모른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그 다음에 또 그 최민희가 그 얘기한 게 뭐죠? 이게 뇌 구조가 이상하다. 뇌 구조가 이상하다. 아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그거는. 최민희, 당신부터 정신과에 가갖고 이 뇌 구조를 뜯어봐. 뇌 구조가 안만 해도 이상해. 얘기하는 폼새가. 아니, 오죽했으면 한동훈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올렸겠냐고.
아이고, 장수봉님, 오늘도 좋은 논평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안희자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그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 어제 오늘 연일 이런 얘기 그 최민희의 이 얘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간첩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게 말이나 되냐 도대체. 기밀을 그렇게 빼내고 우리가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이게 과연 뭐죠? 다 이게 민생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갖다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자,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연일 하고 그다음에 뭐죠? 팀원 위메프 왜 민생이 먼저다. 그래서 이거는 당정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피소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그 민생을 챙기고 있는데 지금 생뚱맞게 오늘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당 최고위 대통령 강담에 참석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도지사 협의회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구시장, 그다음에 뭐 경북도지사, 그다음에 충남도지사, 뭐 이런 사람이죠. 뭐 이철우, 김태엄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주축이 돼갖고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뭐라고 지금 우기고 나왔느냐? 우리가 앞으로는 최고위, 최고위 회의를 하잖아요. 예? 그 최고위는 당대표가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최고위원이 있고 아니 거기에 생뚱맞게 지금 홍준표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최고위를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대통령 간담회가 있다. 그럼 그런데 참석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박정아가 지금 비서실장 아닙니까? 아니 왜 갑자기 참석을 한다는 거냐 생뚱맞게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성철 평론가가 오늘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한동훈 가만 안 둔다. 이 공통점이 뭐예요? 뭐 홍준표 뭐 말할 것도 뭐 애가 뭐 이상한 애가 나와갖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 당을 갖다 문 닫아야 된다. 그런 애를 갖다 뽑아주면 우리 당을 갖다 뽀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홍준표 아닙니까? 경북지사 마찬가지로 홍준표하고 같이 아삼육이 돼갖고 한동훈이 내려갔을 때 만나주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 김태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내가 두고 보고 있어, 벼르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던 게 또 김태흠입니다. 그러니까 장선철 평론가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한동훈 가만 안 둔다라고 했던 그 공통 분모가 그거라는 거야. 한동훈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가 왜 그 최고위원회를 참석한다고 그러는 거냐? 이거는 완전히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건 뭉친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국힘에 당원 당규집을 들고 와갖고 설명하신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오늘 정확히 이름을 좀 확인했습니다. 이분이 강전애라는 분인데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신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법률 자문을 해주는 분이니까. 자, 강전애 씨는 변호사고, 그 다음에 전 대통령 인수위원, 연구위원이고, 전 대한변협 이사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국힘의힘 그 당원당규집을 갖다 펼쳐보면서 그 관련된 조항을 읽었습니다. 그 관련된 조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얘기죠. 예? 그 시도지사 협의회가 과연 최고위를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어떤 근거로 어떤 규정으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거나 얘네들이 이걸 갖다가 찾아봤는데 이분 얘기가 뭐냐 이거는 근거가 없다. 참석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왜 참석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냐면 당원 당규집에 이렇게 돼 있대. 그 주체가 뭐냐?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주께서 당대표가 그걸 주관하는 게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뭐 도지사나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을 갖다가 참석을 하게 요청을 해갖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금 그 안건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의견을 듣고 우리가 지금 진상 파악을 하고 싶으니까 이번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때 그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 당대표라는 거지. 최고위원회를 관할하는 그 당대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런 요청을 갖다가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한해서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당원 당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 사람들 얘기는 뭐예요? 내가 대구시장이니까, 내가 뭐 충남 도지사니까,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니네들이 초대를 안 해도 내가 무조건 밀고 들어가고 참석해갖고 니네들이 어떻게 노는지 내가 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감나라 배나라 지금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거는 당원 당규에 없다는 거야. 법적인 근거가 없대요. 예? 참석을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 최민아님, 최민희 생긴 대로 당신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 너 머리 구조부터 정리시켜라. 늑다리야.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최민희 씨는 그 뭐야 그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뭐 뇌구조가 뭐 이상하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본인 뇌구조부터 먼저 점검을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제정신입니까? 사의를 갖다가 청문회를 갖다가 한다는 게 정말 헌정사상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요. 사의를 청문회 한다는 게. 그리고 그 청문회 위원장이 그렇게 막말을 하고 거기다가 북한 그 탈북자들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비하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를 갖다가 청문회 대상자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면박을 줘서 떨어뜨리고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 사람의 그 최민희의 뇌구조가 나는 더 궁금하다. 더 이상한 게 아닌가. 저하고 똑같은 생각하셨습니다. 최민아님. 예, 주연채미, 최민희, 멍청내, 두 양아치, 특검하라. 특검은 정말 그럴 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최민아님, 국회의원들 아직 정신 못 차려. 지금 당에서 갈라치기 할 때냐? 김건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윤통 당에 생겼어. 예, 주연채님, 홍영감 미쳤구나. 요양병 가라. 어,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그 다음에 뭐 이철호, 김태흠, 이런 친구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배나라 감나라 해야겠다.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한다? 최고위원회 참석을 해갖고 회의할 때 우리가 참석해갖고 배나라 감나라 이걸 갖다가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홍준표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잠깐 보면 홍준표가요. 어제만 해도 당분간 당무에 관여 안 할 거다. 이 얘기를 갖다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일주일 전에도요. 홍준표가 왜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 다음 날, 그 화요일 날 됐는데 수요일 날 바로 그랬습니다. 당분간 당무 관여 안 하겠다. 그런데 일주일을 못 참고 또 떠들다가 또 어제 다시 당분간 당무에 관여 안 하겠다. 그러다가 또 하루를 못 참고 오늘은 뭐냐? 우리가 그 시장 도지사들이 이제는 최고위원회 참석해갖고 우리 말을 갖다 전해야겠다. 그렇게 하루를 못 참고 정말 이분이 치맥기가 있으신가? 자기가 얘기한 걸 기억을 못 하시나 이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지난달 26일 뭐라고 그랬냐? 한참 이제 선거 중에 있죠. 당대표 선거 때.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한 이 애는 뭐야? 한동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한 애를 들여와서 비대위원장 임명직 온 것까지는 할 수 없다 치자. 그런데 선출직까지 나와 만약에 그거 뽑아준다면 이 당 해체해야 된다. 뽀개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홍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또 안 되니까 이제 참석을 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최고위원회 참석하겠다. 자, 이철우는 뭐라고 그랬느냐? 지난달 18일에 나경원이 부탁했던 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지난 18일 그러니까 이게 7월 18일 얘기죠. 나경원이 부탁했던 거를 그걸 까발린다. 얘기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당원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명웅 보듯 하네요. 이명웅 탤런트 누구 보듯 옷 잘 입네, 안경 좋네. 이러면 되겠냐고 이렇게 깠던 사람이 이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의 인기를 갖다가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명웅하고 한동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BTS하고 한동훈을 비교하면 그나마 내가 들어줄 만한데 무슨 놈의 이명웅 그러니까 이철규 수준이 그냥 트로트 수준이야. 그냥 이명웅 정말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태흠이 뭐라고 그랬느냐. 3일에 7월 3일 나는 사실 누구 옳고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대표로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이 얘기를 어디서 했느냐. 저 영상 출처가 어디라고 그랬죠? 원희룡 TV. 그러니까 결국은 원희룡 TV에 나와갖고 원희룡 지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태흠 이게.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이게 객관적인 얘기입니까?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박정아 대변인이 지금 그렇게 참석을 갖다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조에 오늘 나와갖고 갑자기 광역단체장들께서 최고위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그 이외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 이상한 느낌이 뭐예요? 결국은 광역단체장이 본격적으로 한동훈을 견제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구나. 참석해갖고 그걸 말이라고 있느냐 하고 한동훈 면박을 주고 거기서 그러면서 뭐 정치한 지 뭐 6개월밖에 안 된 친구가 뭐 알기는 뭐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파토를 놀려는 게 아니냐. 박정아도 굉장히 이상하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이 채널A가 역시 분석력이 뛰어나요. 예. 제가 이거 채널A에서 이걸 갖다 스캔해 갖고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홍준표, 이철우, 김태흠이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 2017년에 당시 자유한국당 당시 그러니까 2017년이면 여러분 박근혜 탄핵이 2016년에 됐습니다. 그러고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가 당대표였는데 박근혜를 갖다가 출당을 시켰잖아요. 정말 이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홍준표 정말 이렇게 배신자의 그 대명사입니다. 딴 사람을 갖다 배신자라고 할 필요가 없이 완전히 그 홍준표, 원희룡 이게 정말 배신자의 원조들입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아이고 예. 잠깐 여러분의 좀 글을 읽으면 예, 안 회장님 한동훈 대표님 되고 나니 예전에 없던 홍준표, 오세훈 몇 도시시장마다 왜 이제 와서 최고위원 참석하는지 한동훈 대표님 견제하는 느낌이 드네요. 예. 이거는 제가 썸네일에 올린 대로 홍준표가 그 지금 불만이 그거예요. 그 대통령이 자기는 되고 싶은데 예.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지난번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당연히 그 국힘의 대통령 후보로 되는 줄 알았어. 홍준표는. 그러니까 이게 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 뭐 떡줄 넣으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부도 마신다고. 아니 여러분,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또 실적으로 대통령 후보 한번 하지 않았나요? 홍준표가? 그래갖고 완전히 그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뭐 20 몇 프로인가? 제 기억에는 예. 그렇게 받고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현격한 차이로. 그런데 지금 홍준표의 불만, 그러니까 패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홍준표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지난번 대선할 때 당연히 자기가 후보로 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윤석열이란 그 말도 안 되는 족보에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국힘에 입당을 해갖고 뭐 내부 경쟁하겠다고 그래서 경쟁해갖고 뭐 하다가 자기가 밀려난 거야. 어?
제가 떨어지고 윤석열이 딱 돼갖고 또 결과를 열어보니까 윤석열이 그 야당의 대표를 이기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근데 한 번은 양보했다 치자 이거야. 그럼 이제 4년 후를 바라봐야 하는데 여러분 대선이 언제이냐면 2027년 3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예. 자, 2020년 3월을 갖다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디서 한동훈이란 애가 한동훈 그 윤석열하고 같이 일했던 윤석열 팀에 같이 일했던 그 새파랗게 젊은 애가 홍준표가 볼 때는 애라고 그러잖아. 새파랗게 젊은 애가 갑자기 뭐 비대위원장 되더니 뭐 인기몰이를 막 뭐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인기몰이를 막 하더니만은 비대위원장 되더니 총선을 하더니 막 이렇게 해갖고 승승장구로 계속 올라오는 거야. 또 이번에 또 당대표까지 됐네.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야. 야, 내가 윤석열한테 한 번은 양보했지만 이제 또 2027년 차기 대선 때 내가 그러면 그 너한테 또 양보를 해야겠냐? 한동훈 너한테 양보를 해야겠냐? 나는 도저히 양보를 못해. 지금 이러기 지금 노욕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정말 노욕입니다. 이거 늙어서 정말 사람들이 곱게 늙게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홍준표는 곱게 늙지를 않는 것 같아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뚜껑이 열린 겁니다. 예. 한동훈이 너무너무 미운 거야. 한동훈 너무너무 미운 거야 지금. 자기의 대선 가도를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준표가 무슨 짓을 했느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박지원이 주도하고 이 국힘 쪽, 그때는 이제 국힘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수당 쪽에서는 김무성이 합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3, 40명은 충분히 끌어올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3, 40명이 아니라 무려 63명인가 배신을 하고서 탄핵표에 찬성을 던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일단은 탄핵이 됐어요. 자, 탄핵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아직 수사는 남았잖아요. 수사는 남았는데 홍준표가 2017년에 무슨 짓을 했느냐? 2017년 그게 초입니다. 그게 1월 달인가?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2017년 4월 달인가 나왔어. 3월인가 4월에 나왔어. 근데 그 전 얘기야. 이거 회고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예. 그 전 얘기인데 홍준표가 박근혜를 갖다가 출당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출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갖다 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한 게 아닌데 왜 대통령은 1호 당원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홍준표가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는데 지가 나서 갖고 박근혜를 갖다가 출당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 의기투합을 해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강제 출당을 시켰습니다. 강제 출당이 되니까 백그라운드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당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때렸다는 거야. 헌법재판소의 그때 뭐야? 김정민가요? 김정민가, 이정민가? 약간 마음대로 때렸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던져준 겁니다. 사자굴에다가 너 그냥 알아서 뜯어먹어. 그냥 마음껏 뜯어먹어 하고 박근혜를 출당시켰다는 의미는 뭐냐면 박근혜의 보호막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던져준 거야. 그 범죄당 애들한테 알아서 뜯어먹어라. 그냥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고 던져준 거라는 거지. 이게 배신의 원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 배신의 원조고 원희룡 배신의 원조입니다. 예. 그 탄핵에 앞장선 게 또 원희룡. 중국인한테 투표권 그 대표 발의한 게 원희룡. 완전 배신의 원조입니다. 예. 자, 그런 사람들이 2017년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의기투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뒤늦게 그렇게 박근혜를 갖다가 탄핵해갖고 출당시켰던 그 주역들, 이 배신자들의 그룹이죠. 배신의 원조들이 새삼스럽게 와서 2024년에 왜 당시 뭉쳤을까요? 그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왜? 대권 가도에 한동훈이 제일 문제다. 한동훈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대권이 된다. 내가 대권이 되면 너희들도 그럼 뭐 장관이나 완전히 그 탄탄대로로 열릴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
아니, 나야 모르지. 옆에서 들은 게 아니니까. 근데 왜 이 멤버들이 박근혜를 갖다가 출당시켰던 해때 의기투합했던 홍준표, 이철호, 김태업 이 핵심 멤버들이 왜 지금 거의 10년이 지나서 2024년에 다시 이렇게 의기투합을 해갖고 우리가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해갖고 우리의 이 말을 갖다가 전해야 된다. 뱀나라 감나라 배나라를 해야 된다. 왜 이 짓을 해야겠냐 이런 거지. 예. 이걸 갖다가 정확히 분석한 게 채널 A 한때 한솥밥 동지였다. 알고 보니까 2017년 홍준표가 한국자유당 대표일 때 이철호, 김태움이 같이 똘만이었다. 홍준표에 이게 이걸 분석해낸 게 채널 A입니다. 정말 이 사진 하나가 모든 거를 다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정말 대단하다. 분석력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종편을 볼 때는 채널 A하고 요즘은 MBN 그 두 개만 보세요. 딴 건 봐봐야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 예. 자, 여러분이 또 쓰신 내용을 갖다가 잠깐 좀 읽어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예, 아이자님, 홍준표가 한동훈 대표 차기 대통령까지 가면 홍준표 대권 자리 못 나올까봐 한동훈 대표님 견제하고 끌어내리는 수작이 드네요. 예,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패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패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자님, 홍준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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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읽었고, 예. SHK님, 홍씨는 꼴도 보기 싫네요. 본인 앞가름이나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대구시장이 재선이 안 돼. 홍준표 이미 대구에서도 인심을 잃었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그렇게 한동훈을 만나주지도 않고 완전 외면하고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이철호도 마찬가지로 만나자고 이렇게 방문하겠다 그러는데 거절을 했잖아요. 안 만나주겠다고. 그러면 그게 당원들한테 영남 지역이 제일 크다고 그랬잖아. 그 당원 퍼센테이지가. 그럼 영남 지역에 그게 홍준표가 한동훈을 갖다 싫어하는구나. 이철호가 한동훈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따라서 싫어해 갖고 그걸 뽑지 말아야지. 찍지 말아야지. 근데 웬걸 이게 반대가 돼 버렸네. 영남에서 압도적으로 이번에 한동훈을 지지했습니다. 투표 결과 63%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홍준표, 이철호 얘들은 이제 재선도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재선도 물 건너가고 또 도지사도 재선을 못 될 것 같고 대구시장도 재선이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밖에 없잖아. 대선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도 자기가 여론조사할 때 항상 홍준표를 갖다 껴주니까 그러니까 이젠 너밖에 믿을 데가 없다. 홍준표 형님 이제는 형님밖에 미룰 게 없습니다. 우리 의기투합해갖고 어쨌든 간에 이 대선으로 어떻게 우리 살 길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의기투합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패널들도 다 이게 차기 대통령 후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SHK님,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되나요? 한동훈 없어도, 홍씨는 절대 안 돼요. 꿈 좀 깨세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왜 김칫국 부서 마시냐고. 홍준표, 이게 언제 홍준표입니까? 예? 야, 정말 말이 됩니까? 이제 홍준표 씨는 충분히 그동안 기회를 가졌잖아요.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된 거잖아. 그러면 안 된 거면은, 조용히 이제 뒷발 물러니로, 물러나야지. 왜 이렇게 발악을 하냐는 거야. 알자님, 홍준표 대권 도전 때문에 한동훈 대표 국힘에서 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홍준표 어떻게 하든지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하든지 일 못하게 3년을 어떻게 버틸까요? 예. 홍준표는 저는 홍준표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지방선거가 이제 2년 남았잖아요. 그럼 대구시장이 바뀐단 말이야. 예. 그럼 이제 뭐 그때 가면 이제 확실히 이제 뭐 끙 떨어지고 뭐 재선될 리가 없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재선될 리가 없습니다. 이미 다 국힘안에서도 당원들이 다 돌아선 거죠. 예. 재선될 리도 없고 뭐 2년 또 2년간 떠들어도 떠들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떠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대로 뭐 정경심 바꾸고 해갖고 제대로 어떤 개혁의 세력들이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딱 체계를 잡으면 홍준표는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혁 세력들이 확실하게 이 세팅이 되기 전에 그거 어떻게 좀 몇 마디 해보고 신문에 좀 기사 몇 줄 나고 관심이나 끌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홍준표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거기 동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홍준표가 이래서 뭐 최고위원회 참석해갖고 배나라 감나라 그랬더니 아이고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배나라 감나 하셔야죠. 아니 이런 당원이 있습니까 지금? 예. 물론 뭐 자기네 식구들은 아니야. 식구들도 반대할 수도 있어. 왜 식구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어? 애들은 원래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큰데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는 가면을 써도 애들한테는 가면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아마 애들이 또 먼저 반응할 수도 있어. 예.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HK 전 한동훈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잘 해내리라 믿어요. 예. 예. 한동훈이 뭐 여기에 기가 꺾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자, 그래서 이 공통점, 정말 아주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썸네일, 에 그림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갖고 이런 홍준표, 차기 대통령의 욕심이 있는 홍준표뿐만이 아니라 그 이철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윤 수구 세력의 좌장, 이철규 세력들, 계속 지금 한동훈을 갖다가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경률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외롭게 하지 말라. 이거를 갖다가 이 친윤 수구파들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했느냐?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하려고 할 때 절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렇게 딴지 걸어라.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정도로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옵션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유임은 안 된다. 자, 지금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죠.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원내대표, 그러니까 추경호하고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돼갖고 만약에 새로운 인물이 된다. 그러면 그 인물을 갖다가 의원총회에 올려갖고 추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룰이. 그 다음에 지금 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냐? 윤리위원장을 교체해야 된다. 이용구 윤리위원장. 근데 지금 뭐 김정식, 이용구 이런 사람들은 다 언제 된 사람이냐? 황우여 때 된 사람이에요. 황우여 그 비상대책위원장 2개월 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그 2개월 그러니까 2개월 전에 2달 전에 정경식, 이용구 이렇게 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임기를 주장하고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무감사위원장은 지금 공석이라서 그냥 이거는 그냥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면 된다. 윤리위원장 바꾸는 거하고 당무감사위원장은 그냥 의결하면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떠냐? 그 점정식은 그냥 담담히 지켜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뭐냐? 임기 동안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하니까 안 물러서겠다는 거지. 그냥은 안 물러서겠다는 거지. 완전 이런 수구 세력들의 그 꼴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물러서겠어요. 꼴통짓을 하고 물러서겠지.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어제 여러분 최초로 MBN 뉴스에서 당대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MBN 뉴스에 나와가고 저녁 시간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어, 자, 그때 그 질문이 뭐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사. 왜 이게 인사가 지금 제일 큰 이슈잖아. 정경심을 교체하느냐, 유임시키느냐. 뭐 이런 식의 지금 민감한 이슈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현님, 이제는 부정선거 얘기는, 극튜브들, 이미지만 부각되니, 국가에 맡겨두세요. 예, 예. 주연채님, 호영감 썩은 동아줄 끝났다. 예, 그렇군요. 예. 요즘은 또 부정선거 얘기하면 또, 극, 극우,
누구 프레임에 또 넘어가는 거야? 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예, 그 조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인사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 뭐라 그러느냐 이게 이제 MBN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전례를 듣고 규정을 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사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제가 63%의 당신 민심 동일한 수치의 수치를 받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 뜻이 뭔지를 잘 숙고해서 제가 차분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지금 이철규 쪽이 원하는 대로 뭐 탕평을 하자. 탕평을 하자는 게 뭐야? 나눠 먹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한계하고 친윤계하고 적당히 섞어갖고 나눠 먹자는 그게 탕평 아닙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그렇게 하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싸움이 안 될까요? 그거는 오히려 싸움의 불씨를 갖다가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2년 동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계속 안고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그 개혁, 예를 들어서 탕평을 쓰면 그 개혁이 됩니까? 개혁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63%의 지지를 갖다 준 게 왜 그러느냐? 지금 당원들과 국민들은 개혁을 원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갖다가 왕따시키고 나 혼자, 그리고 99명, 99명이 한 편 먹고 나 혼자 싸웠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왜 그 당원과 민심은 나한테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줬느냐?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개혁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탕평을 쓸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고 개혁을 해야 된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이 당심과 민심을 갖다가 외면할 수는 없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 아닙니까? 한동훈에 있어서는. 자, 그렇게 지금 마음을 갖다가 굳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이 그 채널 A에 그 김재원, 제가 이 김재원하고 김민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그 한통령 방송을 8시부터 하잖아요. 제가 그 예고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이 김재원하고 뭐 추경호, 김민전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자세히 할 건데 자, 한통령 방송 24년 7월 30일 방송 전쟁의 본격적 시작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이 해당 행위는 뭐냐? 지금 김재원하고 김민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민과 국힘 당원들이 뭉쳐야 대한민국이 산다. 무능한 추경호 원내대표 퇴진운동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민전, 김재원 출당운동 해야 됩니다. 출당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국힘의 당적을 갖다 박탈해갖고 출당을 해야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즘 한 달이란 말이 유행이다. 이렇게 한 달이란 이게 해당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왜 해당 행위에 속하는 건지 제가 좀 이따 8시부터 한통령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벌써 4분이 남았네. 예. 자, 제가 잠깐 알리는 말씀 4분 동안 마무리하고 8시부터 한통령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공지를 해드린 대로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8월 4일 오후 8시에 멤버십 방송을 하는데요. 우리의 리더가 누군지 알고 지지하자. 이게 화두가 된 게 그 김현정이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님 MBTI 코드가 뭡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20년 인간 연구의 노하우로 그 DIS, MBTI, 애니어그램을 종합해 갖고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차세대리와 한동훈의 기질 분석을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통령으로 꼭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골뱅이 하시고 한통령 한글로 이렇게 쳐셔갖고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파고 브라보는 지금 또 옆에서 열심히 장난치다가
놀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분기별로 두 분씩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구독 후원 계좌로 가장 많이 후원해주신 분, 스포츠가 멤버십으로 가장 많이 후원해주신 분.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수혜도 당하고 좀 늦었는데 공지를 했습니다. 예, 김재영님, 스텔라님,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놨는데 이메일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컨설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갈라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같이 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한 몸이다. 예.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7월 23일, 7월 29일 구독 또 후원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이지연님, MJ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스티카, 슈퍼생스로 후원해주신 분 김재영님, 이외, 오두막님, 캣님이 감사드립니다. 예,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이번 기회에 제가 돌아오는 일요일 날 또 멤버십 방송을 하니까 이번 기회에 또 한번 멤버십을 가입해서 지금 현재 멤버십 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100개가 넘습니다. 영상이. 여러분이 평생 교육 학원 차원에서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예. 작년 11월 정말 몇 개월 전만 해도 일주일에 이렇게 많은 분이 후원을 해줬습니다. 예.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죠. 그죠? 예. 자, 잠시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전쟁의 본격 시작. 무능한 추경호 원내대표 퇴진시켜야 된다. 김민전, 김재원 출당해야 된다. 해당 행위든 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이렇더라 채널. 예. 자, 여러분이 또 써주신 글은 제가 한번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자님, 정점식 한동훈 대표가 예. SHK님, 구태들 이제 그만 보고 싶네요. 쌈박한 인물들로 교체해서 이미지 세진이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그 한동훈이 된 그 열망이 있잖아요. 그 63%라는 민심도 63%, 당원도 63%. 이게 단순히 한동훈의 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열망은 뭐냐? 세대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교체. 국힘을 제발 좀 세대 교체를 해주세요. 이 노땅들 좀 다 이제 좀 가고, 이 구태, 또 수구 세력, 이런 사람들 좀 다 물러가고, 한동훈 같은 세대, 50대,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꼭 이게 뭐 생각하는 게, 이준석은 젊지만, 완전, 사고방식은 수구 중에 수구 아닙니까? 홍준표보다 더한 게 이준석 아닙니까? 예. 이게 꼭 나이로 따질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동훈이 지금, 51세 아닙니까? 쉬운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점으로 해갖고 이제는 50대, 40대, 30대 이런 좀 젊은 정치인들,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갖고 이 판을 갖다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세대 교체를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세대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50대에서 나오면 이게 또 세대 교체 아니겠습니까? 차기 대통령이 만약에 한동훈이 대통령이 됐다. 그럼 지금 51세니까 3년 후 뭐는 그 한 54세, 55세 그 어간의 대통령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대한민국이 젊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콩이와 보리아님 맞습니다. 구태 정치 끝내야 합니다. 예, 제발 좀 끝냅시다. 구태 정치 수구 세력들 이번에 완전히 좀 쓸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8시가 넘었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요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5분 후에 바로 한통령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